김대현, 김대휴는 맥도날드 강남역점 맥도날드 강남 스테이션 브랜치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햄버거를 사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그 노인이 사장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니 친절한 행동은 부패를 폭로하고 정직성을 시험하며 때로는 가장 작은 제스처가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구독을 해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오늘 어느 도시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대현, 김대휴는 맥도날드 강남역점 맥도날드스 강남 스테이션 브랜치 바닥을 닦는 것을 마치면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아침 러시가 막 끝났고 수많은 아침 샌드위치를 준비하느라 팔이 아팠습니다. 42살에 그는 예전만큼 젊지 않았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번 돈은 모두 딸인 엠마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빠 감자튀김 좀 먹어도 돼요? 엠마는 평소처럼 자기 자리에 앉아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엠마는 학교가 끝난 후 오후 시간을 식당에서 보내며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숙제 다 끝내고 먹어 얘야. 김대현, 김대휴는 딸의 뾰로통한 표정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엠마는 그렇게 할 때 서민지 엄마를 꼭 닮았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 서민지를 생각하니 5년이 지난 지금도 목이 메었습니다. 박준호 부매니저가 평소처럼 찌푸린 얼굴로 지나갔습니다. 김대현, 김대휴 씨,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그는 휴대전화에서 눈을 거의 떼지 않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 김대현, 김대휴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준호는 김대현, 김대휴 6개월 전에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현, 김대휴는 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엠마가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한 사람이 식당에 내려앉았습니다. 김대현, 김대휴는 화장실 청소를 막 끝냈는데 정문이 딩동거렸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깨끗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김대현, 김대휴는 그 노인이 카운터에 다가갈 때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맥도날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대현, 김대휴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뭘 드릴까요? 노인은 메뉴판을 살펴보며 두꺼운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는 햄버거와 작은 커피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대현, 김대휴는 그 노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잔돈을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전이 카운터에 굴러떨어지며 천천히 세었습니다. 김대현, 김대휴는 노인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수줍은 듯 속삭였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갈게요. 잠깐만요. 김대현, 김대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박준호는 사무실에 있었고 아마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햄버거와 커피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는데 괜찮습니다. 김대현, 김대휴는 이미 주문을 받고 지갑을 꺼내며 주장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이게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당신은 모릅니다. 김대현, 김대휴는 직접 식사를 준비하면서 쿠키 한 봉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쟁반을 건네주자 엠마가 자기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딸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 말입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마치 고급 요리인 것처럼 햄버거 한 입을 음미했습니다. 김대현, 김대휴는 자신의 빡빡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벼워진 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친절은 어떻게든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업보는 그날 오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대현, 김대휴 씨, 박준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식당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내 사무실로 와요. 지금 당장. 김대현, 김대휴는 박준호의 얼굴을 보고 위가 철렁했습니다. 그는 그 교환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엠마는 숙제에서 눈을 들어 어린 이마에 걱정이 가득한 주름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얘야. 김대현, 김대휴는 지나가면서 엠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숙제 계속해.
박준호 박준호의 사무실은 옷장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였지만 그는 그것을 기업 회의실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락 없이 음식을 나눠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박준호 박준호가 요구했습니다. 제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이 설명했습니다. 신사분이 배가 고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박준호 파크. 준호가 그를 잘랐습니다. 회사 정책을 위반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오는 모든 슬픈 이야기에 선심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웃의 모든 노숙자에게 먹이를 줄 건가요? 하지만 제 돈을 썼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이 항의했습니다. 회사에 아무것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박준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책은 정책입니다. 김대현 김대훈 씨. 당신은 여기 6개월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동정심 많은 태도는 우리 회사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사물함을 비우세요. 해고입니다. 그 말은 김대현 김대훈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준호 박준호의 씨 부탁입니다. 딸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습니다. 산타클로스 놀이를 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죠. 박준호 박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름표와 유니폼을 제출하세요. 김대현 김대훈은 멍한 상태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엠마는 그가 다가오자 눈을 들었고 그의 마음은 딸의 순진한 얼굴을 보고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노인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김대현 김대훈 이 눈치채지 못한 날카로운 관심으로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이 엠마의 책을 모으고 눈물을 참으려고 할 때 그의 단순한 친절 행위가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 엠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괜찮아요. 김대현 김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자기야 짐 싸. 그들이 문으로 걸어갈 때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은 그도 떠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노인은 대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의 낡은 외모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로버트? 노인은 휴대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다. 그래 흉섭하이. 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떨림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조용한 권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변호사를 데려와. 김대현 김대훈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 윌리엄 흉섭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김대현 김대훈 씨, 당신과 귀여운 딸이 잠시 더 있어 주시겠습니까? 수정해야 할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 후 김대현 김대훈은 박준호 박준호가 그를 해고했던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유주인 윌리엄 로버트 몬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당황스럽고 감명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흉섭힐은 창가에 서서 이전의 허약함은 성공한 사업가의 당당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아버지. 로버트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매장들을 모두 방문해서 직원들의 성격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했지. 흉섭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프랜차이즈를 인수한 이후로 서비스 저하와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스러운 보고를 들어왔다. 오늘 나는 마침내 빠져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진정한 연민과 정직성. 박준호 박준호는 구석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엠마는 밖에 앉아 흉섭이 사주겠다고 고집한 아이스크림을 즐겁게 먹고 있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 씨. 로버트는 김대현 김대훈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오늘뿐 아니라 박준호 박준호 같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경영진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김대현 김대훈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사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흉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엄격한 규칙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돌아섰습니다. 로버트,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현, 김대훈 씨, 이 매장의 지점장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봉은 6만 5천 달러이며 모든 복리 후생이 제공됩니다. 그는 계약서를 책상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파크, 준호는 을지로점 을지로 피렌체로 크루 멤버로 발령될 것입니다. 김대현, 김대훈은 계약서를 응시하며 눈물이 흐릿해졌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월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네, 아빠. 엠마가 밖에서 아이스크림을 얼굴에 묻히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웃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이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하려고 할 때 형섭, 중섭이 그의 어깨에 부드러운 손을 얹었습니다. 때로는 노인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간단한 햄버거와 친절한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대현, 김대훈은 새로운 지점장 유니폼을 입고 1시간 일찍 맥도날드에 도착했습니다. 황금아치는 새벽 햇살에 더욱 밝게 빛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열쇠를 들고 입구에 서서 어제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해낼 거야, 그렇지.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이제 지점장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만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최지수, 초이지수, 아침 근무 감독관이 이미 주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마찬가지로 2명의 10대 자녀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김대현, 김대훈 씨, 어제 일은 다들 들었어요.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남아서 다행이에요. 우리 상사로.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눈에서 행복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준호, 박준호는 정말 모두에게 끔찍했어요. 김대현, 김대훈은 그녀의 따뜻함에 감동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최지수, 초이지수 씨, 약속합니다. 아침 근무 직원들이 도착하자 김대현, 김대훈은 모두를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까지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매니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은 각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러분 중 일부는 야단 맞고 무시당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오늘부로 그런 일은 끝입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돌봅니다. 엠마는 평소 자리에 앉아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첫날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러시는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박준호처럼 사무실에 숨는 대신 김대현, 김대훈은 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그릴을 맡고 드라이브 스루를 돕고 심지어 엎질러진 것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 씨, 평소 계산대에서 일하는 수줍은 10대 정연주가 불렀습니다. 고객 주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직원에게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대현, 김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는 정연주에게 우아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객들도 그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오늘 이곳 분위기가 다르네요. 단골 고객인 이선영, 리순영 씨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더 행복해 보여요. 2시쯤에 윌리엄 로버트가 상황을 확인하러 들렀습니다. 그는 김대현, 김대훈 이 주방에서 새로운 직원에게 빅맥을 제대로 조립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윌리엄 로버트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 사무실로 와 주시겠습니까? 김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미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그는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로버트를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으세요. 윌리엄 로버트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도록 우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 좋지 않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은 윌리엄 로버트가 책상에 서류를 펼치는 것을 지켜보며 앉았습니다. 재무제표, 송장, 은행 기록, 그들은 공간의 모든 면적을 덮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파크. 준호는 그저 나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로버트는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한 방식, 나는 몇 년 전에 이것을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는 지친 눈으로 김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엉망진창을 수습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윌리엄 로버트가 설명하자 김대훈의 위가 뒤틀렸습니다. 박준호는 공급 주문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 근무 시간표를 조작하여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전체 근무 시간을 보고했습니다. 그 계획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더 있습니다. 윌리엄 로버트가 계속했습니다. 이 거래 중 일부는 제 서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준호가 제 이름을 위조했고 저는 다른 사업에 너무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대훈은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느끼며 경청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식당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기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김대훈이 물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윌리엄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정직한 사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임금을 속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요. 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훈은 밖에 있는 그의 팀, 최지수, 초이지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겨우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임금을 속았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완전히 정직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윌리엄 로버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파일로 모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지금은 거기서 계속하던 일을 하세요. 이곳은 수년 만에 이렇게 활기가 넘친 적이 없어요. 윌리엄 로버트가 떠나자 김대훈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새로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는 엠마가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최지수, 초이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그의 팀이 잘 조율된 기계처럼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섭의 문자였습니다. 아들아,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김대훈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치웠습니다. 그는 박준호의 사기 사건을 발견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는 그의 정직성을 시험하고 그의 연민에 도전하고 심지어 그의 직업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속임수의 그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운영해야 할 식당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돌아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후 러시가 곧 시작될 것이고 그의 가족은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빠! 그가 자신의 테이블을 지날 때 엠마가 불렀습니다. 쟁반 나르는 거 도와도 돼요? 제발요? 김대훈은 딸의 간절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자기야, 먼저 손 씻고 너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엠마가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김대훈은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 가족을 둘러보며 그들이 모두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식당의 따뜻한 빛을 비췄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급히 지나갔지만 이 벽 안에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친절, 정직성, 그리고 두 번째, 기회 위에 세워진 무언가 말입니다. 김대훈은 지점장 넥타이를 바로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낯선 사람에게 햄버거를 사주는 것과 같이 가장 작은 친절,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그 낯선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김대훈, 이 사기 사건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일찍 그의 사무실에 앉아 쌓여있는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옆에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식당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두 개의 직원 근무 시간표를 비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최지수, 초이 지수는 지난주 30시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쓴 일정표에는 실제로 45시간 근무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두 잔의 신선한 커피를 들고 윌리엄 흉섭이었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노인은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전 5시부터 여기 있었잖아. 김대현은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일찍 와야 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윌리엄 흉섭 씨. 흉섭이라고 불러요. 그는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해봐요. 김대훈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만이 아닙니다. 박준호는 모든 사람의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최지수, 지수는 매주 거의 15시간의 임금을 잃었습니다. 정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돈이 정말 필요한 미혼모나 학생들입니다. 윌리엄 흉섭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야? 윌리엄 로버트는 확인하지 않고 모든 것에 서명했습니다. 김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박준호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훈은 계산대에서 정연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서둘러 나갔습니다. 손님이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를 주문했어.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빅맥이잖아. 여러분은 완전히 바보인가요? 김대훈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엠마가 숙제 테이블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이봐요, 정연주 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정말 착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김대훈의 10살짜리 딸이 거기에 서서 손을 허리에 얹고 화난 손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연주는 놀란 표정으로 엠마를 바라보며 울음을 멈췄습니다. 엠마야, 김대훈은 부드럽게 말하며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정연주를 변호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가 이걸 처리할게. 그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돌아섰습니다. 손님, 제가 지점장입니다.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즉시 주문을 수정해 드리겠으며 오늘 식사는 무료입니다. 그 남자의 분노는 사그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이제 수줍어 보였습니다. 소리쳐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이 힘들었습니다. 모두 그럴 때가 있죠. 김대훈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연주 씨, 신선한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감자튀김도 좀 더 추가해서요. 연주가 새로운 주문을 준비하는 동안 손님은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말씀대로 저는 기분이 나빴고 당신에게 화풀이 했습니다. 정연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김대훈 씨가 말씀하신 대로 감자튀김을 더 추가해서 주문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김대훈은 엠마가 여전히 정연주 옆에 보호적인 태도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용감했지만 화가 나더라도 손님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해. 하지만 그는 연주 씨에게 심하게 말했잖아요. 엠마가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항상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연주는 눈물을 닦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물론이죠. 엠마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엠마가 항의했습니다. 정연주 씨에게 심하게 말했잖아요. 아빠는 항상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연주는 눈물을 닦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물론이죠. 엠마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체 상황을 지켜보던 윌리엄 흉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대훈 씨 따님은 대단하군요. 돌아가신 제 아내를 떠올리게 합니다. 항상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말이죠. 김대훈은 엠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기질을 물려받았어요. 그는 정연주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잠깐 쉬어, 알았지? 물 좀 마시고 숨 좀 돌려. 사무실로 돌아와 윌리엄 형섭, 윌리엄 흉섭필은 김대현, 김대훈이 더 많은 기록을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박준호, 파크준호가 임금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 유지보수 작업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고 심지어 가짜 직원 계정을 사용하는 계획을 실행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총액이 20만 달러가 넘어요. 김대현, 김대훈. 이 계산을 다시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일 뿐이에요. 윌리엄 형섭, 윌리엄 흉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들은 눈이 멀었어요.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피지 못할 정도로 더 큰 거래를 추구하느라 바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현, 김대훈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언론 보도 때문에 고객이 줄어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윌리엄 형섭, 윌리엄 흉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들의 대화는 또 다른 노크 소리에 끊겼습니다. 초조해 보이는 최지수, 초이지수였습니다. 김대현, 김대훈 씨,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이 박준호, 파크준호 씨라고 하는데요. 김대현, 김대훈과 윌리엄 형섭, 윌리엄 흉섭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문간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 씨죠? 저는 박준호, 박준호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시네요. 김대현, 김대훈은 위가 갑자기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변호사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죠. 아니면 그는 의미심장하게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제안이죠. 엠마가 수학 숙제를 꼭 잡고 최지수, 초이지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김대현, 김대훈은 딸을 보고 윌리엄 형섭, 윌리엄 흉섭을 보고 책상 위의 증거 더미를 보았습니다. 그는 최지수, 초이지수의 빼앗긴 임금, 정연주, 정연주의 눈물, 그리고 박준호, 박준호의 계획으로 고통받은 다른 모든 직원들을 생각했습니다. 박준호, 박준호에게 전해줘요. 김대현, 김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변호사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박준호, 박준호 씨는 당신의 과거 경력에 대한 특정 부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윌리엄 형섭, 윌리엄 흉섭이 일어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를 협박하는 겁니까?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명함을 놓았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면 전화하십시오. 그는 비싼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리며 떠났습니다. 엠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습니다. 그 남자는 뭘 원했어요? 김대현, 김대훈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얘야. 어른들의 일이었어. 하지만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박준호, 박준호는 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까? 최지수, 초이지수는 문간에 머물렀습니다. 김대현, 김대훈 씨, 우리 모두 당신 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윌리엄 형섭, 윌리엄 흉섭은 김대현, 김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아들, 나도 그래요. 김대현, 김대훈은 책상 위의 명함을 보고 레스토랑 가족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어딘가 부엌에서는 저녁 근무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이었습니다. 엠마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해주셨던 말 기억나요? 옳은 일을 하면 더 강해진다고요? 김대현, 김대훈은 딸을 가까이 끌어안고 딸의 딸기 샴푸 향기를 맡았습니다. 서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윌리엄 형섭, 윌리엄 흉섭 씨,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윌리엄 로버트 씨와 이야기할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저녁 손님들이 레스토랑을 채우기 시작하자 김대현, 김대훈은 용기를 냈습니다. 진실이 아플 수도 있지만 거짓말은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격의 가장 큰 시험은 위대한 행동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것과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조용한 순간에 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이 저녁 손님들을 돕기 위해 나가자 그의 책상에는 명함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호, 박준호가 무슨 계획을 세웠든 어떤 폭풍이 몰려오든 그들은 함께 맞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현, 김대훈은 윌리엄 로버트 사장님 자택 서재에 앉아 값비싼 마호가니 책상에 파일을 올려놓으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방은 그의 아파트 전체보다 컸고 올림픽 공원의 전망은 그가 10년 동안 벌어들일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박준호, 박준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내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윌리엄 로버트는 가죽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았고 윌리엄 흉섭은 창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김대현, 김대훈 씨 듣고 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은 파일을 열고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8년 전 저는 삼성투자증권에서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들이 폰지 사기를 저지르고 고객의 퇴직연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그 회사는 저를 모든 것의 배후로 몰아쓰려 했습니다. 체포되어 2주 동안 감옥에 있었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말이에요. 혐의는 취소되었지만 하지만 피해는 이미 입었죠. 윌리엄 흉섭이 부드럽게 마무리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회계법인도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당시 제 아내 서민지는 엠마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변호사 비용으로 저축을 모두 잃었죠. 그래서 맥도날드 강남역점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저를 고용한 유일한 곳이었죠. 윌리엄 로버트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박준호가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기사는 제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이것이 알려지면 상관없어요. 윌리엄 흉섭이 가로막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 이유를 정확하게 증명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위해 섰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엠마는 초이지수가 리틀 야구의 밤을 위해 장식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이 시작한 새로운 주간 행사로 지역 아동 스포츠팀이 승패에 관계없이 경기를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에요. 초이지수가 엠마에게 말했습니다. 이 층 알고 있죠? 엠마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힘들어도 항상 옳은 일을 한다고요. 바로 그때 정연주가 휴식 시간에서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초이지수 씨, 엠마 씨, 어서 TV를 보세요. 그들은 작은 텔레비전이 지역 뉴스를 방영하고 있는 휴게실로 서둘러 갔습니다. 화면에는 맥도날드 한국 본사 밖에 서 있는 박준호가 보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박준호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인 김대훈은 전과자가 있습니다. 그는 재정 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회계를 맡고 있다니요? 윌리엄 가족은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엠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초이지수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알아요. 얘야, 알아요. 레스토랑 문이 울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대훈 씨, 체포 기록에 대해 논평해 주시겠습니까? 윌리엄 가족은 왜 기소된 사기꾼을 고용했습니까? 김대훈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엠마는 초이지수에게서 떨어져 나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를 그만 괴롭혀요. 아빠에 대해 나쁜 말 하는 거 그만해요. 김대훈은 딸을 들어 올려 꼭 껴안았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네, 8년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폭로해서입니다. 저는 무고한 가족들로부터 훔치는 사람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해졌고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위해 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수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부터 훔쳐왔습니다. 정연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평소 수줍음은 사라졌습니다. 사실입니다. 박준호는 우리의 근무 시간을 변경하고 임금을 훔쳤습니다. 김대훈 씨가 알아차렸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합류하여 박준호의 학대와 절도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김대훈에게서 멀어져 이제는 이야기하는 직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초이지수는 그녀의 오래된 근무 시간표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김대훈 씨가 오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기 때문에 모두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갑자기 윌리엄 로버트와 윌리엄 흉섭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기자 여러분, 윌리엄 흉섭이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성실한 직원들로부터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훔친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할 용기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2번이나 그랬습니다. 윌리엄 로버트가 박준호의 범죄에 대한 조사,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 시작하자 김대훈은 소매를 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골 손님인 이선영, 리순영 씨였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고 달려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8년 전 삼성투자증권 사건에서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용기 있게 나선 사람들 덕분에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김대훈 씨. 엠마는 빛나는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봤죠, 아빠?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날 저녁 기자들이 떠나고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김대훈의 팀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리틀 야구 장식은 여전히 머리 위에 걸려 있었고 조금 비뚤어졌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을 이 일에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 김대훈 이 말을 시작했지만 초이지수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감히 사과하지 마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껴요.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로 신경 쓴다고 느껴요. 남아있던 윌리엄 흉씨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대훈 씨, 제 변호사들이 삼성투자증권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박준호의 계획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을 도왔을 뿐입니다. 윌리엄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문에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두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경찰이 그를 찾고 있습니다. 부스 중 하나에서 잠든 엠마가 감자튀김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대훈은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중대한 결정입니다. 물론이죠. 윌리엄 로버트가 일어섰습니다. 필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김대훈은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벽을 바라보며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리틀 야구 장식은 여전히 머리 위에 걸려 있었고 이제는 나서서 이야기한 전 직원들의 감사 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초이지수가 부엌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제가 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어요. 지수씨, 김대훈이 불렀습니다. 제가 더 큰 직책을 맡으면 여기 매니저가 되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했는데 저도 그래요. 김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마음이 풍부하죠. 초이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서로 돕잖아요.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그날 밤 문을 잠글 때 김대훈은 잠든 딸을 차에 태웠습니다. 이제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기자도 화난 전 매니저도 없었습니다. 희망의 등불처럼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는 황금 아침만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올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별 아래에서 김대현, 김대휴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때로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위장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단한 친절 행위가 모든 것을 바꾸는 연쇄의 반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안전벨트를 채우자 엠마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빠, 내일도 리틀 야구의 밤 하는 거죠. 김대현, 김대휴는 그녀의 입에 키스했습니다. 물론이지 얘야,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박준호가 체포된 지 2주 후 김대현, 김대휴는 딸의 방에 앉아 딸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엠마의 벽에는 레스토랑과 직원들, 그녀의 점점 커지는 확장된 가족의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김대현, 김대휴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물론이야 얘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박준호가 체포된 지 2주 후 김대현, 김대휴는 딸의 방에 앉아 딸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엠마의 벽에는 레스토랑과 직원들, 그녀의 점점 커지는 확장된 가족의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엠마가 가장 좋아하는 봉제 고민형을 꼭 끌어안고 물었습니다. 큰 직책을 맡으면 우리 매일 최지수, 초이지수, 언니랑 정연주, 언니를 볼 수 있어요? 김대현, 김대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얘야, 아빠가 너랑 얘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야. 엄마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때는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지?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공원의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더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요. 그래. 자, 아빠가 이 새 직장을 맡으면 다른 많은 레스토랑들이 더 좋은 직장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단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레스토랑에만 있지 않고 다른 곳들을 돌아다녀야 할 거야. 최지수, 초이지수, 언니가 우리 레스토랑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엠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지수, 초이지수, 언니는 초콜릿 밀크쉐이크를 제일 맛있게 만들어요. 김대현, 김대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아빠가 그 일을 맡아야 한다는 내 방식의 말이니? 리틀 야구, 리틀 베이스볼 하는 날은 계속 있어야 해요. 엠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약속하셨잖아요. 다음 날 아침 김대현, 김대휴는 문을 열기 전에 직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식당에 모여 발표를 기다리며 궁금해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대현, 김대휴는 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로버트 사장님과 윌리엄 흉섭 사장님께서 저에게 지역 매니저직을 제안하셨습니다. 시내의 모든 맥도날드, 강남역점 맥도날드스 강남 스테이션 브랜치를 감독하는 직책입니다. 걱정스러운 속삭임이 그룹을 휩쓸었습니다. 정연주는 눈물을 글썽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대현, 김대휴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제 근거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최지수, 초이지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기 매니저를 맡아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최지수, 초이지수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말이셨어요? 정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열정,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연주는 벌떡 일어서서 최지수, 초이지수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잘 해낼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바로 그때 윌리엄 흉섭이과 윌리엄 로버트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맥도날드 본사 유니폼을 입은 키 큰 여성이 있었습니다. 김대현, 김대휴 씨. 윌리엄 로버트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맥도날드 한국 본사 맥도날드스 코리아 헤드쿼터스의 전지혜 씨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들으셨고 전지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김대휴 씨,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CEO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시행한 변화들, 사기 사건을 처리한 방식, 지역사회에 대한 당신의 집중, 바로 지금 맥도날드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대휴는 배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경영 스타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더 높은 임금, 지역사회 참여, 직원 지원 시스템, 당신이 여기서 구축한 모든 것을 말입니다.
옆에서 조용히 숙제를 하고 있던 엠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떠나야 하는 거예요? 전지혜는 엠마에게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가 바로 여기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스토랑은 전국의 매니저들을 위한 교육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올 것입니다. 김대현의 얼굴에 안도감이 넘쳤습니다. 그럼 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 행사나 상담을 위해 가끔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레스토랑이 당신의 교실이 될 것이고 당신의 팀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여기서 구축한 것과 같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초이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제가 매니저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사실 전지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매니저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 큰 직책이고 더 좋은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갑자기 앞문의 종이 울렸습니다. 이선영, 리순영 씨가 화가 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대현 씨, 최지수, 초이지수 씨, 다행히도 다들 여기에 있네요. 주민센터에 관한 일입니다. 주민센터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건물을 소유한 회사가 건물을 개발업자에게 팔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는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노인 활동을 주최했고 지역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주민센터를 계속 운영하려면 얼마나 필요하죠? 김대훈이 물었습니다. 이선영, 리순영 씨는 그에게 신문 기사를 건넸습니다. 한 달 안에 2억 원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윌리엄 흉섭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박준호가 훔친 금액과 거의 비슷하군요. 경찰이 회수한 돈은 윌리엄 로버트누가 덧붙였습니다.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김대훈은 자신의 팀, 그리고 전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맥도날드가 지역사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죠? 전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죠? 지역사회 중심의 레스토랑 운영 방법을 가르치려면 김대훈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죠. 윌리엄 로버트가 씩 웃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겠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회수한 돈을 사용하여 주민센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흉섭이 덧붙였습니다. 센터 공간의 일부를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들에게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엠마가 김대훈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주민센터에서 리틀 야구, 리틀 베이스볼 하는 날도 할 수 있어요. 거기 방이 더 크잖아요. 모두 웃으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전지혜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룹이 주민센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김대훈은 익숙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에 서민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돕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입니다. 초이지수가 그의 팔을 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잠시 딴 곳을 보셨어요. 서민지 생각을 했어요. 김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때로는 그 창문을 통해 올라갈 만큼 용감해야 합니다. 조용히 있던 정연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유명해지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유명해지는 거요? 아니, 김대훈은 웃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왔던 일을 계속한다는 뜻이야. 서로와 우리 공동체를 돌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칠 뿐이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가운데 김대훈은 점점 커지는 가족을 둘러보았습니다. 엠마는 전지혜에게 숙제 폴더를 보여주며 향상된 수학 성적을 자랑스럽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이지수는 이미 매니저로서 시행하고 싶은 개선 사항 목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흉섭과
윌리엄 로버트는 이선영, 리순영 씨와 주민센터 계획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크루 멤버로 일을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오후에 친절한 행동으로 낯선 사람에게 버거를 사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낯선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죠. 오전 크루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도착하기 시작했고 김대현, 김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배고픈 고객들이 곧 도착할 것이고 이제 그들은 빅맥과 감자튀김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들 그가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시다. 마음으로 친절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으로. 주민센터의 메인홀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우자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다른 주에서 온 맥도날드 매니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은 앞에 서서 긴장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국 프로그램의 첫 공식 교육 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왜 기업 이사진 회의실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만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엠마가 문을 벌컥 열고 약간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빠 리틀 야구, 리틀 베이스볼, 피자 파티 이야기하는 걸 잊지 마세요. 방문한 매니저들은 김대현, 김대훈의 딸이 구석에 있는 평소 자리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대현, 김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초이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대현, 김대훈 씨, 레스토랑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건소 직원이 와 있고 글쎄요, 직접 보셔야 해요. 김대현, 김대훈은 전지혜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진짜 매니저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세요. 방문한 매니저들은 김대현, 김대훈을 따라 레스토랑으로 갔고 그곳에서 혼란스러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엄격한 표정의 보건소 직원이 비판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었고 정연주는 정기적인 점심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김대현, 김대훈 씨, 검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업소에 대한 익명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매우 자세하고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김대현, 김대훈은 신고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수십 건의 위생 위반 사항을 신고했는데 모두 거짓이었지만 모두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김대현, 김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방문한 매니저들은 김대현, 김대훈 이 팀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교육의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팀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보세요. 그는 방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단순히 근로자가 아니라 가족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초이지수는 주방 검사를 담당하여 청소 로그와 유지 보수 기록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연주는 앞에서 고객 서비스 프로토콜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엠마도 도왔는데 검사관에게 자신의 특별한 구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숙제를 했고 소독 스테이션도 있었습니다. 매우 특이하군요. 검사관이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신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는데 바로 그때 이선영, 리순영 씨가 들어와서 대화를 엿듣고 김대현, 김대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녀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숍에 갔는데 박준호의 사촌이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어요.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검사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초이태훈이 신고했나요? 알았어야 했는데 그는 최근에 특정 레스토랑에 대한 불시 검사를 하려고 저에게 계속 압력을 가했어요.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괜찮아요. 김대현, 김대훈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방문객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방문한 매니저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청소 로그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자세하네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원활하게 함께 일하도록 했나요? 김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민센터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엠마, 야, 리틀 야구, 리틀 베이스볼 하는 날에 대해 방문객들에게 이야기해 줄래? 다음 몇 시간 동안 김대훈과 그의 팀은 그들의 이야기와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방문한 매니저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며 직원 일정부터 지역 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비결은 김대훈이 설명했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 즉 고객이든 직원이든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합니다. 갑자기 전지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대훈 씨,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사가 주요 뉴스 네트워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 전체가 단순한 홍보 술책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낼 계획입니다. 주민센터 상황을 이용하여 더 큰 문제를 은폐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이룬 모든 진전, 다른 레스토랑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모든 계획,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할까요? 초이지수가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감옥에 있을지 몰라도 윌리엄 흉섭 이 문간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뉴스를 듣기 위해 바로 그때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의 계획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로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엠마는 숙제에서 고개를 들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폐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 김대훈은 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얘야, 엄마가 진실에 대해 항상 무슨 말씀을 하셨지? 진실은 태양과 같아요. 엠마가 외웠습니다. 때때로 구름 뒤에 숨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항상 나온답니다. 그래, 김대훈은 일어서서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난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방문한 매니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계획을 바꾸세요. 하루 더 머무르세요. 내일 당신들이 우리 팀과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서 같은 일을 하세요. 전지혜는 재빨리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팀을 초대하여 모든 것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냥 실제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윌리엄 로버트가 덧붙였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가족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시다. 다음 날 아침 뉴스밴이 레스토랑과 주민센터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스캔들을 발견하는 대신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 매니저들이 지역 직원들과 함께 주방에서 일하며 배우고 웃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엠마가 다른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동안 부모들은 커피를 마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선영, 리순영 씨의 브리지 클럽의 노인들이 휴식 시간에 젊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대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홍보 술책이 아닙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왔던 모습입니다. 하나의 가족이 다른 가족을 돕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버거로 말이죠. 하루가 지나면서 이웃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훈이 어려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고용했던 10대는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숙제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은 싱글맘, 매일 방문하여 우정과 목적을 찾은 노인 참전용사, 저녁이 되자 뉴스팀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기사는 완전히 다른 것, 즉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연쇄 반응을 시작했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센터 메인홀에서 김대현, 김대휴는 그의 팀 방문한 매니저들 그리고 그들의 점점 커지는 확장된 가족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엠마는 평소 자리에서 숙제와 레스토랑 가족의 크레파스 그림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떠올리게 하시나요? 최지수, 초이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낯선 사람에게 버거를 사주었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흉섭이었던 그 첫날을 말이죠. 그 순간이 우리를 얼마나 멀리 데려왔는지 보세요. 김대휴는 방 안의 모든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친구이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친구지만 모두 이제 가족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단한 햄버거가 한 번에 하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밖으로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을 때 김대휴는 모든 것을 다시 바꿀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전국에서 성공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엠마가 최근 수학 시험지를 들고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보세요. A 받았어요. 김대휴는 딸을 껴안고 책상에 놓인 개봉하지 않은 편지를 치워두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얘야. 정연주, 언니와 함께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최지수, 지수 언니에게 가서 말해도 돼요? A 받으면 특별한 밀크쉐이크를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전지혜가 흥분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김대훈 씨 아직 안 열어보셨어요? 본사에서 온 편지요. 엠마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요? 뭐예요? 김대휴는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가 읽는 동안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우세요? 기쁜 눈물이야 얘야. 김대휴는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축복이 돌아온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지? 지희에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을 서민지 기념지역사회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지정했대요. 너의 어머니 엠마를 기리기 위해서 말이죠. 엠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의 이름이 우리처럼 좋은 일을 하는 모든 레스토랑에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초이지수가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열어보셨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김대휴는 편지를 다시 바라보며 더 읽었습니다. 그의 턱이 떨어졌습니다. 교육센터를 짓고 싶다고 하네. 그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진짜 교육센터를 이웃에 짓고 싶대. 강의실, 테스트 주방,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고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직원 자녀를 위한 무료 어린이집. 계속 읽으세요. 지하이가 재촉했습니다. 센터는 삼성투자증권 건물 삼숭 세큐리티스 빌딩 자리에 지어질 거라고? 김대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네가 처음으로 사기에 맞서 싸웠던 곳이지. 윌리엄 흉섭이 그들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윌리엄 로버트와 내가 그 건물을 샀어. 사건 이후로 비어 있었지. 적절하다고 생각했어. 부패의 장소를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으로 바꾸는 거 말이야. 엠마가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정연주, 언니에게 편지를 보여줘도 돼요? 새로운 트레이너와 함께 앞에 있어요. 물론이지 얘야. 김대휴는 딸이 뛰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따은 머리가 튀어오르는 모습은 서민지를 많이 닮아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축하하기 전에 이선영, 리순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대휴 씨, 빨리 오셔야 합니다. 박준호의 아내가 왔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몇 달 전 체포 이후로 아무도 박준호나 그의 가족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의 구석 부스에 앉아 작고 지친 모습으로 있는 박준호의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엠마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감자튀김을 그녀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김대휴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스에 앉으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기에 와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박준호는 조기 출소했어요. 모범 수영자라서요. 그녀는 무릎에 손을 비볐습니다. 그는 이제 달라졌어요.
상담 프로그램이 그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도록 도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집을 잃고 있습니다. 김대현, 김대윤은 그의 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기 또 다른 시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와 구원에 대해 그들이 실제로 믿는 것을 보여줄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그는 어떤 기술이 있나요? 최지수, 초이지수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일 말고요? 박 여사는 희망찬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회계학 학위가 있어요. 그래서 글쎄,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형섭 씨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사기를 예방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김대현 씨는 갑자기 몸을 꼿꼿이 폈습니다. 리더십 교육센터요. 재정 윤리 교육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리자들이 사기를 감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김대현 씨 설마 하는 건가요? 지혜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기에 대한 위험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더 적합할까요? 직접 경험해 본 사람 말입니다. 김대현 씨가 물었습니다. 그 결과를 겪고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하는 사람 말이죠. 조용히 듣고 있던 엠마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처럼 악당이 착해져서 영웅들을 돕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선영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가 당신에게 한 모든 일 후에 저는 두 번째 기회를 믿습니다. 김대현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자신을 증명해야죠. 형섭 씨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컨설턴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감독회 말이죠. 그리고 지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상처 준 모든 직원들과 만나야 합니다. 직접 사과해야죠. 이선영 여사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도 그러고 싶어 합니다. 편지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자신이 부순 것을 고치고 싶어 하는지 말이죠. 바로 그때 연주 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김대현 씨, 첫 졸업식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관리자 수업이 교육을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주민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을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대현 씨는 연단에 서서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적인 관리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민지 씨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는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 고객, 직원, 심지어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존엄과 친절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엠마 씨는 앞줄에 앉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 씨는 팀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강사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형섭 씨와 윌리엄 로버트 씨는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친절에 대한 그들의 투자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구석에 있는 칸막이 자리에 이선영 여사님이 혼자 앉아 남편에게 희망, 속죄,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힘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김대현 씨와 엠마 씨가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엠마 씨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박준호 씨를 돕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김대현 씨는 별을 바라보며 서민지 씨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친절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베풀 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얘야. 그는 엠마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기뻐하셨을 거야. 가을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내일 그들은 새로운 교육센터 계획을 시작할 것입니다. 박준호 씨는 속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그들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은 모든 레스토랑에서 누군가가 단순한 친절 행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치 낯선 사람이 한때 외모를 넘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의 본질을 보려고 선택한 사람이 사준 햄버거에서 희망을 발견했던 것처럼 새로운 서민지 기념 리더십 교육센터 건설 현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대현 씨는 엠마 씨와 함께 서서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삼성투자증권 건물이 변형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봐, 아빠. 엠마 씨가 메인 입구 위에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름이 정말 크고 반짝반짝해. 김대현 씨는 서민지 씨가 원래 삼성투자증권 스캔들 당시
자신을 어떻게 지지했는지 기억하며 엠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생은 묘하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법이지, 그렇지? 지수 씨가 커피와 핫초코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건설업체에서 공사가 예정보다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김대현 씨, 제가 올 줄은 몰랐을 텐데요. 그들은 뒤돌아보니 박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셔츠와 카키색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정장과 오만한 자세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내인 이선영 여사님이 그의 옆에 서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엠마 씨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박준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미안해요. 박준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엠마 씨의 눈높이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래요. 제 인생에서 그 어떤 일보다 더 미안해요. 그럼 연주 씨에게 먼저 사과해야 해요. 엠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하게 대했을 때 연주 씨는 많이 울었어요. 박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요. 김대현 씨는 한때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부서졌지만 치유되고 있는 무언가를. 쉽지 않을 겁니다. 김대현 씨는 경고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실수에서 도망치면 실수는 더 커질 뿐입니다. 제가 한 일에 직면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날 늦게 주민센터에 모였습니다. 연주 씨는 지수 씨와 이선영 여사님 사이에 앉아 긴장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현직 및 전 직원들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 호기심, 그리고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손이 떨리는 채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러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하나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특정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야기한 고통을 인정하고 어떻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연주 씨에게 저는 당신의 말더듬을 조롱하고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제가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관리자로서 일한 모든 해보다 더 많은 힘과 성격을 한 번의 근무 시간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지수 씨에게 저는 당신의 초과 근무 시간을 훔쳤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의 학용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휴게실에서 당신의 두 번째 직업 지원서를 보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 스스로 고군분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당신의 친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지 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박준호 씨는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김대현 씨에게 다다랐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를 처벌함으로써가 아니라 제가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줌으로써 말입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약속드립니다. 당신이 주시려는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엠마 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준호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엄마는 매우 현명하신 분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엠마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리틀 야구 야간 행사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자들에게 나쁘게 대하는 대신 착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씩 웃었습니다. 지수 씨처럼 맛있는 초콜릿 밀크쉐이크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풀리며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주 씨조차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대현 씨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음 주부터 박준호 씨는 재정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센터를 거치는 모든 관리자는 그의 경험, 실수와 교훈 모두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주방에서 일할 것입니다. 카운터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배울 것입니다.
이선영 여사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주민센터가 비워지자 김대현 씨는 혼자 앉아있는 연주 씨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계속 화를 내고 싶었는데 그가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 당신이 항상 말하는 친절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김대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친절을 베풀기 어려운 사람은 때로는 우리를 다치게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육센터의 높아지는 벽 뒤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엠마 씨는 이선영 여사님에게 딱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평화로운 놀라움을 담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대현 씨, 형섭 씨가 문간에서 불렀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센터에 대한 특별 기사를 전국 캠페인에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기에서 용서로 두 번째 기회의 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윌리엄 로버트 씨가 그들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복수 대신 친절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김대현 씨는 엠마 씨가 박준호 씨에게 최근 수학시험을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주 씨가 성적 향상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서민지 씨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뒤에 와 있던 지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 만큼 용감하다면 모든 마음에는 치유를 위한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김대현 씨는 자라나는 가족, 오랜 친구들과 옛 적들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우리가 한때 필요했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건설 인부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황금빛, 저녁 햇살에 비춰 빛났습니다. 곧 이곳은 새로운 관리자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운영 방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엠마 씨가 뛰어왔습니다. 눈은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아빠, 박준호 씨가 센터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장난감 모금에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괜찮겠죠? 제발요. 김대현 씨는 박준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물론이지. 가족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지. 서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야. 그들이 밤을 위해 문을 잠그자 서민지 씨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희미한 황혼 속에서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 치유를 위한 새로운 기회, 판단 대신 친절을 선택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번쩍이는 불빛과 화려함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의 단순한 순간, 변화할 용기, 그리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의 힘 속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한때 그것을 갈갈이 찢으려 했던 사람들조차 말입니다. 서민지 기념, 리더십 교육센터의 개관식 날, 밖으로 부드러운 눈이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모든 창문에 반짝였고 큰 빨간 리본이 메인 입구에 걸쳐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엠마 씨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로비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주방팀과 함께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강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객 서비스 교육 책임자가 된 연주 씨는 말더듬을 극복하고 가장 인기 있는 강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리 강사라고 적힌 간단한 명찰을 단 박준호 씨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뒤쪽에 머물렀습니다. 형섭 씨가 연단에 올라와 그의 목소리가 붐비는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단순한 친절 행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남자가 낯선 사람에게 햄버거를 사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선택이 그렇게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김대현 씨는 늘어나는 가족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선영 여사님은 노년층 그룹 전체를 데리고 왔습니다. 리틀 야구팀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과 후 피난처가 될 새로운 오락실을 흥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본사의 지혜 씨는 전국에서 온 임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형섭 씨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의 힘, 공동체의 강인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의 정신이 남편과 딸을 통해 살아가는 여성의 유산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엠마 씨는 형섭 씨가 로비에 걸린 서민지 씨의 큰 초상화를 가리키자 김대현 씨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지금 엠마 씨의 눈에서 빛나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이 정말 예뻐요. 엠마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엄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항상 가장 행복했어요. 김대현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윌리엄 로버트 씨가 다음으로 나섰습니다. 이 센터는 전국 각지의 관리자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성공이 이윤만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임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김대현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친절로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첫 수련생 그룹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배경과 삶의 방식에서 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단순히 먹는 곳 이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자 모두 놀랐습니다. 그가 연단으로 걸어가자 김대현 씨는 그가 지금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겸손하지만 희망적이었고 더 이상 쓴맛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너무 많은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김대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안에 좋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볼 수 없을 때조차 말입니다. 남편이 말을 계속하자 이선영 여사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센터에서 저는 재정윤리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훈, 제가 매일 배우는 교훈은 변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탐욕 대신 친절, 개인적인 이익 대신 공동체를 선택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연주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강했습니다. 우리는 배운 모든 것을 새로운 관리자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모든 고객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방법, 단순한 레스토랑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리틀 야구 야간 행사처럼 엠마 씨가 말하며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지수 씨가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숨겨진 재료를 잊지 마세요. 사랑, 주방팀이 합창했습니다. 지혜 씨가 놀라운 발표와 함께 연단으로 나섰습니다. 본사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전국 모든 교육에 톰슨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모든 맥도날드 관리자는 이러한 원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방안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지만 김대현 씨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민지 씨, 그가 형섭 씨에게 햄버거를 사준 첫날, 이 순간으로 이어진 모든 순간들에 대해 말입니다. 아빠, 엠마 씨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제 특별한 방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엠마 씨가 디자인하는 것을 도운 센터의 한 구석으로 따라갔습니다. 숙제 공간이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벽에는 영감을 주는 인용구, 대부분 서민지 씨의 인용구가 가득했고 나이 많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과외 지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엠마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어요. 하루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이야기와 꿈을 공유했습니다. 주방팀은 지수 씨의 유명한 밀크쉐이크를 포함한 많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리틀 야구팀은 새로운 오락 공간에서 연습했습니다. 노년층은 커뮤니티 룸에서 10대들에게 체스를 가르쳤습니다. 늦게 해가 지기 시작하자 김대현 씨는 로비에 다시 와서 서민지 씨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형섭 씨가 그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이 최고의 자아를 찾도록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죠. 김대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친절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바로 결과를 볼 수는 없지만 계속 가꾸면 아름다운 것으로 자란다. 엠마 씨가 그들에게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지난주에 우리 낡은 상자에서 찾았어요. 정말? 김대현 씨가 물었습니다. 또 무슨 내용을 썼어요? 엠마 씨는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 썼어요. 아빠가 사람들의 좋은 점을 항상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들이 스스로 볼 수 없을 때조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선물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썼어요. 엠마 씨가 서민지 씨의 일기를 더 읽어주자 김대현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스스로 완전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그에게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웃음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교육실로 돌렸습니다. 박준호 씨는 새로운 관리자들에게 재정적 불일치를 감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고, 연주 씨는 적절한 고객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사랑을 담아 제공하세요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놀라운지 아세요? 윌리엄 로버트 씨가 그들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사준 햄버거는 $5도 안 했습니다. 그 $5가 얼마나 많은 삶을 바꿨는지 보세요. 김대현 씨는 이선영 여사님이 젊은 수련생에게 노년층 고객이 특별하게 느끼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선영 여사님이 엠마 씨가 숙제 코너에서 책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낯선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햄버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현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려울 때조차 친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말입니다. 엠마 씨는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녁으로 햄버거 먹을 수 있을까요? 축하하려고요? 모두가 웃었고 곧 그들은 모두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시작했던 원래 레스토랑으로 말입니다. 금빛, 아치가 눈 덮인 하늘에 비추며 겨울 저녁에 따뜻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소 자리에 자리를 잡자 김대현 씨는 늘어나는 가족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수 씨는 엠마 씨에게 완벽한 밀크쉐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연주 씨는 새로운 수련생에게 고객을 맞이하는 적절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조용히 노인에게 쟁반을 옮기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민지 씨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단순한 햄버거가 마음을 열고 상처를 치유하고 차갑고 무관심해 보이는 세상에서 친절이 여전히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엠마 씨는 아버지 앞에 햄버거를 놓았습니다. 그의 최애 햄버거,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말입니다. 엄마를 위해서요. 그녀가 밀크쉐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서민지 씨를 위해서요. 모두가 음료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요. 김대현 씨가 그가 사랑하게 된 모든 얼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함께한 가족과 우리가 길을 가다 만난 가족 모두를 위해서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얀 담요로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마음이 따뜻했고 정신은 높았고 사랑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절 행위 한 번으로 말입니다. 끝.